밀씨 야담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속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악발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적 목소리가 특히 크고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때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와 마을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장터에도 눈이 쌓여 상인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손을 주먹으로 쥐고 호흡을 불어넣으며 떨고 있었죠. 취재저시, 그 여인인 춘매가 나타났습니다. 저적 손에는 물을 담을 큰 광주리가 들려 있고 발걸음은 성큼성큼하며 당당하게 장터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나, 이 물값이 어제보다 얼마나 올랐어? 어머, 이거 좀 봐라. 춘매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며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파는 할아버지는 춘매의 목소리를 듣고 어깨를 움츠리며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허휴.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농사꾼들이 물을 가져오는 게 거의 없어서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절반 값으로 주면 당장 사는데 춘매는 양손을 허리에 짚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서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왜 저리 악착 같은 성격이야? 그 여자 남편은 참 순한 사람인데 어떻게 견디고 살지 몰라. 혹시 우라통을 삶아 먹는 건가?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니 기분이 안 좋아. 그들은 속삭임으로 춘매를 평했지만 춘매는 이런 말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춘매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물값을 반으로 깎아주었고 춘매는 광주리에 물을 가득 담은 뒤 또 다른 가게로 이동하며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흥정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차렸어요. 저런 여편네와 어떻게 부부로 지내는지 정말 모르겠어. 하루 종일 시끄럽게 굴러대니 동네에 조용한 날이 없어. 그렇게 장보기를 모두 끝낸 춘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그녀의 남편인 석주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석주는 춘매와 정반대로 말이 적고 조용하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을까라고 신기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외출하느라 수고 많이 했소. 석주는 춘매가 다가오자 그녀의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춘매의 얼굴에 있던 거친 표정이 마치 꽃이 피어나듯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서방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나가야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는 별일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비록 춘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닭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집안에서는 석주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세심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마을에 큰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금고에서 상당한 양의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죠. 관아에서는 범인을 빨리 잡기 위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관의 돈을 훔쳤느냐? 경찰관이 된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터치하며 급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석주가 갑자기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석주가 평소에 원님 댁에서 잡물을 돕는 일이 많아 금고를 접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주, 넌 원님의 금고 열쇠를 만질 수 있었잖아. 분명 너가 훔쳤다. 포졸이 석주에게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런 불법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 변명했지만 포졸들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주는 가느다란 밧줄로 묶여 관아로 강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춘매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심장이 아팠지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포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서방님은 죄가 없다고요.
그분은 절대 그런 훔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닥치고 비켜. 너희 남편은 이제 도둑이란다. 한 포졸이 성급하게 춘매를 앞으로 밀쳤습니다. 춘매는 갑자기 힘을 받아 바닥에 넘어졌지만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남편 석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낼 거야.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고 말 거야. 그날 밤 춘매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실 옆방에서 자는 어린아이들 2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가장인 서방이 없은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걱정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죠.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석주가 의심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속삭임을 시작했습니다. 도둑놈의 아내가 이 마을에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 금방 도망갈 거야? 창피해서 견딜 수 없겠지? 그래도 악발이라 그런지 뻔뻔하게 버틸지도 몰라. 하지만 춘매는 이런 말들을 듣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매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창고에 버려져 있던 낡은 지게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해. 춘매는 지게를 어깨에 단단히 메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아하거나 비웃는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춘매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춘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도둑으로 의심받았는데 그 여자도 금방 집을 버리고 달아날 거야 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춘매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했죠. 내 서방님은 죄가 없어. 제가 혼자라도 버틸 수 있게 살아서 반드시 서방님의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춘매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2 팔을 단단히 걷어붙였습니다. 눈물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지게를 짊어지고 바로 마을 사람들의 집에 갔어요. 장작을 나르는 일을 시켜주세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겨울이 차츰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춘매의 하루는 새벽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하늘에 어둠이 가득한 새벽, 춘매는 일어나자마자 지게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 저 여편네가 또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네.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춘매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게끈을 어깨에 더 단단히 메고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춘매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사랑채 앞에는 겨울 동안 모아둔 장작더미가 산처럼 높게 쌓여 있었죠. 춘매는 대문을 살며 두드렸고 잠시 후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춘매를 보고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묻었어요. 누구냐? 뭔 일이길래 이렇게 일찍 왔어? 창고에 장작을 나르는 일 좀 시켜주세요. 창고가 아니어도 다른 일이라도 나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품삯의 절반만 받겠습니다. 춘매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꾼 것이죠. 부잣집 주인은 잠시 머리를 굴려 고민한 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 쌓인 장작을 뒷마당에 있는 창고로 모두 나르고 와라. 춘매는 기뻐서 눈이 빛났고 달려가 장작을 지게에 한가득 싸서 창고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오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춘매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휴, 저 여편네 진짜 억세게 일하네. 남편이 갇히고 나서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 의리는 있는 것 같아. 부잣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춘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춘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끝까지 단단했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점차 질 무렵 춘매는 마침내 모든 장작을 나르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춘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 2명이 문 앞에서 벌써 기다리고 있었죠.
큰 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큰 아이가 춘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으며 묻었습니다. 춘매는 큰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어머니가 너희들을 잘 지켜줄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도 춘매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거나 기워주는 일을 하면 추가로 품삯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늘을 들고 있는 춘매의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 장작을 나르다가 상처받은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매는 아픔을 견디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꼭 버텨낼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잘 돌아오세요. 춘매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에 미소를 띠습니다. 그렇게 춘매의 새로운 생활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숨 없이 일했지만 춘매의 마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더운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날에도 춘매는 지게를 짊어지고 장작을 나르거나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 때문에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동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 도둑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지? 도둑아, 우리 물건 좀 훔치지 말라. 다른 아이들이 춘매의 아이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큰 아이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고 맞서려 했지만 작은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도둑이에요. 작은 아이가 춘매의 무릎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묻었습니다. 춘매는 작은 아이를 무릎 위에 안고 단단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 도둑이 아니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진실을 몰라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들은 아버지가 어떤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춘매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것과 다르게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마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춘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나 학교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른이 춘매의 큰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서당에 안 가는 거니? 큰아이는 고개를 낮추며 수줍게 대답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어른은 잠시 침묵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흘렸습니다. 아, 그래. 하긴 너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이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매는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아이들 2명을 모아 안방에 앉혔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사람의 가치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결코 도둑이 아니고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큰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었습니다. 당당히 살아야지. 고개를 숙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우리 가족은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게 살아야 해. 춘매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 춘매는 기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단순히 장작을 나르는 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마당을 청소해주는 등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받아서 했습니다. 모든 건 아이들에게 서당을 보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함이었죠. 어느 날 춘매가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때리던 차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편네 정말 불쌍해.
남편은 감옥에 있고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에게 놀림받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대단하긴 해. 이 춘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 않고 빨래에만 집중했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하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석주가 도둑이었을까? 평소엔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건 겉모습이었을지 누가 알아? 춘매는 그 말을 듣고 빨래방망이를 더 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매는 혼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방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춘매는 격려의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잖아.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춘매는 매일매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거친 말투와 강인한 모습 뒤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뜨거운 사랑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자 춘매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나르며 돈을 모으느라 손끝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온몸에도 작은 상처들이 겹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휴. 또 저 여편네가 지게를 짊어지고 다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네. 혹시 여인이 저런 무거운 걸 다룰 수 있나? 악발이라도 저런 악발은 없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춘매를 보며 비웃거나 속삭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꼽히게 됐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그녀의 모습이 익숙해졌고 지게에 장작을 가득 싸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마치 마을의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 여편네 정말 억세게 산다. 그래도 저 여인, 일 하나는 정말 잘한다던데 어느 날 춘매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마을 어른이 재빨리 달려와 춘매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춘매는 일어나서 다시 지게를 어깨에 짊었고 그 모습을 본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먼.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변했습니다. 예전엔 작발이라고 불렀는데 사내보다 더 단단히 집안을 일으키고 있네. 저런 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남편이 도둑이라고 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아이들까지 잘 키우면서 살아가니. 춘매의 부지런함과 가족에 대한 의리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날 춘매가 장작을 나르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를 피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어머나, 저렇게 비 맞으면서 일하다가 병나면 어쩌나. 얼른 불러야겠다. 한 집 안주인이 창문을 열고 춘매를 불렀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와서 비 그치는 동안 쉬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지만 안주인이 다그쳐서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비 맞으면 긍정회생병적. 잠깐이라도 쉬세요. 곧이어 안주인의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춘매는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마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춘매를 곱지 않게 간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춘매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장작 좀 더 나르게 도와줄 사람 없나? 춘매가 일 잘한다는데 우리 집 빨래도 맡겨볼까? 이렇게 춘매에게 일감을 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었습니다. 춘매는 제한되는 일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어요. 빨래,
청소, 장작 나르기, 심지어 밭짚을 엮는 일까지 다 받아서 했죠. 몸은 매일 피곤했지만 마음속은 이전보다 훨씬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네요. 큰아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아까 김씨 아저씨가 우리에게 쌀도 좀 나눠주셨어요. 춘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걸 느끼니 마음속이 편안해졌죠. 그날 밤, 춘매는 하루 벌은 품삯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이대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남편 석주가 감옥에 갇힌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춘매는 여전히 지게를 짊어지고 일했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추운 감옥에서 병은 안 걸렸을까? 걱정이 마음을 뒤덮었죠. 그때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네, 잠시 쉬어가지 않겠소? 춘매가 고개를 돌리자 흰 수염이 길게 늘어난 노승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 스님. 괜찮습니다. 춘매는 정중히 인사하며 다시 지게를 짊어지려 했지만 노승이 그녀를 붙잡아 말렸습니다. 큰 짐을 짊어진 자는 언젠가 반드시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노승의 말에 춘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스님이 들여다본 것처럼 이상하게 와닿았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희 남편이 겪고 있는 억울함도 하늘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니까. 노승은 춘매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잃지 마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점차 멀어져 사라졌습니다. 춘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았고 마치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희망이 다시 불타왔죠.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서방님을 믿고 진실을 믿고 끝까지 버텨야 해. 그날부터 춘매는 더 큰 의지로 지게를 짊어졌고 노승의 말을 힘으로 삼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춘매가 더 열심히 일하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전보다 얼굴도 밝아졌어. 정말로 춘매는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꾸준히 유지되었죠.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춘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에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야? 정말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며 반짝이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어머니의 느낌이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느껴. 춘매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노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고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그 후로 춘매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그냥 서방님을 돌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며칠 후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어. 원님 금고 도둑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대. 정말. 무슨 증거야?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석주가 범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춘매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에 무릎이 꺾어질 뻔했습니다. 오랜 동안 참아온 눈물이 겨우 참지 못하고 흘렀죠. 노승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로 길이 열리고 있어. 춘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긴 겨울이 드디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았어요.
꿈속에서 남편 석주가 나타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이 했소.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소. 춘매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죠. 마침내 기다린 그날이 왔습니다. 원님 금고 도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석주는 무죄라고 판명된 것이에요. 진짜 범인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소식을 관아에서 달려온 포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떠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석주가 정말 무죄라는 거야?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야? 사람들이 포졸 주위로 모여들며 속삭였습니다. 포졸은 숨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진짜 범인은 원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 가화가 금고 열쇠를 몰래 복사해서 돈을 훔친 거예요. 어머나. 그럼 석주는 온통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네. 그래 말이야. 석주가 그런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계속 말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석주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며 안도했습니다. 특히 춘매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춘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이에요. 서방님, 드디어.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아온 모든 아픔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춘매야, 축하해. 정말 다행이야. 마을 사람들이 춘매에게 달려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그녀를 곱지 않게 간대하던 사람들도 미안해, 춘매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됐었어 라며 사과했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춘매는 더욱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춘매는 곧 석주의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몸이 많이 상했을지 걱정이 앞섰죠. 며칠 후 드디어 석주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의 모습은 춘매가 걱정한 대로 많이 쇠약했습니다. 서방님, 춘매는 달려가서 석주를 꽉 안았고 그의 허벅지가 뼈만 남았는 걸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죠. 부인, 고생 많이 했소. 석주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석주의 팔을 붙들어 부축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녀는 석주가 짊어졌던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의 팔을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 앞에 나와 석주를 맞아주며 석주야, 정말 고생 많았어. 억울하게 참았구나 라며 위로했죠. 집에 도착한 후 춘매는 석주를 침대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 먹여주고 산속에서 약초를 구해다가 달여 발라주었어요.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소? 석주가 약한 목소리로 묻자 춘매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장작을 나르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죠. 고생시켰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춘매는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버텼어요. 당신만 돌아오시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석주는 춘매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며 아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죠. 부인의 손? 괜찮아요.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춘매는 손을 숨기려 했지만 석주는 그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부인이 그날 밤 춘매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석주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방님도 돌아오셨고 사람들도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주니.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스며들었죠. 석주가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직 무거운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춘매는 여전히 바깥 일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춘매야, 우리 집 장작 좀 나르게 도와줄 수 있어? 춘매한테 빨래 맡기면 정말 깨끗하게 해주잖아. 저 여편네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도둑놈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지게꾼 여장부라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춘매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장터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어서 오세요. 신선한 채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리로 다가갔죠. 춘매 가게 채소가 제일 싱싱해. 가격도 정직해서 믿을 수 있어. 그녀의 가게는 매일 손님으로 북적였고 석주도 몸이 나아지면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손님을 맞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석주의 정중한 인사에 손님들은 기분 좋게 물건을 샀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서당에 다닐 수 있어요. 춘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석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이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정말 망했을 거요 라며 감사했죠. 그럼 말씀 마세요, 서방님. 기둥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한테 기둥은 서방님이에요. 춘매는 석주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죠. 며칠 후 아이들은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춘매 집 아이들이구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똑똑할 거야 라며 칭찬했죠. 아이들은 자랑스러웠고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놀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어머니처럼 강하게 살아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워라 라는 격려를 들었죠. 춘매의 이야기는 마을의 본보기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춘매처럼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돼. 그의 가족은 마을 최고의 모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번창했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석주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죠. 춘매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말 다행이야 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노승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롭게 산 자에게는 정말 복이 따른다이는 말이 맞았죠.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춘매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어요. 큰아이는 글을 잘해서 마을의 문서를 맡았고 작은 아이는 장사에 뛰어나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춘매와 석주의 가게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장사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춘매 가게에서 사면 틀림없어. 저 부부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느 봄날 마을에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춘매는 노승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 인사했어요. 스님, 그때 그 스님이시죠? 오, 그때 그 여인이구나. 많이 달라졌네. 노승은 춘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정말 길이 열렸어요. 그것과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했잖아. 노승은 가게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군요. 다 스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의 의지와 사랑 덕분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큰아이가 말했고 작은 아이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잖아.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라며 말했죠. 석주도 정말 부인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소 라며 감사했고 춘매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춘매야, 나와 봐. 춘매가 나가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한 어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작발이라고 불렀어서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봤어. 당신은 진정 의리의 여인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워.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춘매를 칭찬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요 라며 답했죠. 그날 밤 춘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배운 게 있어? 남의 눈에 비친 모양이 어떻든 한 집안을 일으키는 힘은 사랑과 의리에 있다는 거야. 사랑과 의리요? 그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의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처럼 살게요. 우리도 사랑과 의리를 지킬게요 라며 말했죠. 춘매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춘매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춘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겉모습은 거칠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가족을 지켜냈단다. 춘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졌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사랑과 책임에서 나온다.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면 결국 진실과 보람은 드러난다. 이것이 춘매의 삶이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거칠어도 진정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춘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과 의리로 살아간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